책 읽어준 여자 다다규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저의 첫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이미 저의 유튜브 소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렇게 딱히 대단할 거 없는 제가 블로그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책도 내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 시작에 이 책이 있었어요. 사실 먼저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고요. 아마 워낙에 하도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래 있고 뭐 특별판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미 읽어보신 책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너무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 그 첫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그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일 거예요. 30년 정도 그 허름하게 방치된 잡화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3명의 좀도둑이 경찰의 눈을 피해서 숨어 들어갑니다. 그 경찰의 눈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그 3명의 좀도둑 얘기가 일단은 제일 주가 되는데 도둑이에요. 뭐 도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대단한 도둑들도 아니고 그냥 좀도둑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딱히 뭐 목표의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3명의 좀도둑이 이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편지 하나가 들어와요. 탁 들어가는데 이상한 게 아무도 없거든요. 밖에 보면 그 편지를 누가 장난치는 건가 하고서 열어보니까 고민 상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고민 상담 내용. 근데 고민 상담이라는 건 저희가 생각하기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도움을 주려면은 엄청 뭐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상담을 할 수 있거나 뭔가 뭐 권위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삼행조들은 처음에 고민을 해요. 아 이거를 뭐 그 장난으로 뭐 넘기면 되지. 굳이 뭐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겠. 아 대답을 그리고 지금 경찰에 피해 당하는 상황인데 뭐 대답을 하고 있을 정신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고민을 보낸 편지에 3명이 다른 머리를 써서 열심히 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돼요. 기적이.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처음 읽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지하철에서 읽었는데 한창 자기계발서 위주로 실용서 위주로 많이 읽다가 뜬금없이 이 책을 게다가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따뜻한 소설을 좋아해요. 머리 쓰게 하는 소설도 좋지만 좀 따뜻한 소설을 좋아해서 이사카 코타로가 저의 최애 작가입니다. 나중에도 여러 권 읽을 건데요. 이 책을 제가 읽은 시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실용서를 읽고 한동안 소설이랑은 좀 멀어져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소설을 참 좋아했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나도 시작을 해도 되겠구나 결심을 했어요. 뭐를 시작을 했냐면 블로그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강연도 소소하게 제가 열기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비만 자주 모임 뭐 그 뚱뚱해도 괜찮아 책을 냈죠. 물론 다시 살은 쪘지만 사실 전공이 시작하면선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TV에도 나왔었고 지금 유튜브로 하게 된 것도 다 시작에는 이 책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꾸준히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저를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실체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나라한 실체를 아는 거죠. 네가 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에겐 그렇게 들렸어요. 누가 너의 이야기를 들을까? 누가 왜? 네가 그런 걸 왜 해? 넌 뭐도 아니잖아. 넌 몸짱도 아니잖아. 너는 지금 그 당시엔 지금이야 이제 전 레지던트 과정을 받고 있었지만 제가 5년 동안 일반의로 살았어요. 일반 의사 전문의 아닌 제너럴 피지션으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문의도 아니면서 왜 네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게 해준 책이 이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읽으면서는 사실 울었어요. 사실 읽을 때마다 우는데 영상을 찍을 제가 진짜 못생기게 운다 그러거든요. 그거 안 울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서 이제 3인조가 숨어 있어요. 자파점에 숨어 있는데 그 상담 편지가 날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읽고서 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도둑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해서 투닥투닥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야, 야! 하고 아시아가 목청을 높였다. 대체 언제까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할래? 그냥 내버려 두라잖아. 두 사람은 그제야 겸연쩍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곧바로 쇼타가 얼굴을 들었다. 아시아, 내 말도 물론 잘 알겠는데 왠지 이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 이 달토끼라는 여자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잖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 않아? 아시아는 코웃음을 치고는 몸을 일으켰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지, 가방끈 짧지, 백그라운드도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째째하게 빈집이나 털고 다니는 정도야. 아니, 그것도 원래 계획한 대로 하지도 못했어. 어렵게 돈 되는 물건을 털어왔나 했더니만 도주용 자동차는 고장이 나고 그 바람에 이런 먼지 구덩이에 누워있는 거 아니냐?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고민을 상담해주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시아가 줄줄이 쏘아붙이자 쇼타는 목을 움츠리듯 고개를 숙였다. 빨리 잠이나 자. 날 밝으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 틈에 섞여 도망치자고. 그렇게 말하고 아시아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이윽고 쇼타가 창호지를 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동작이 한없이 느렸다. 쇼타! 고이가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아무튼 뭔가 좀 써볼까? 뭘 써? 쇼타가 물었다. 그러니까 답장 말이야. 이대로는 어쩐지 마음에 걸려서. 바보냐 너? 아시아가 말했다. 그런 게 마음에 걸려서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 아니, 몇 마디만 써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더니. 자주 있었잖아? 이 사람도 자기 얘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야. 별로 대단한 충고는 못 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그렇습니다. 울 뻔했어요. 저 진짜 이 부분에서는 항상 울 뻔합니다. 이 다음 부분에서도 울 뻔해요. 이 다음 내용은 이 기적이 시작된 나미야 자파점의 나미야 아저씨 얘기예요. 정확히는 나미야 아저씨의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시선은 찻상 위에 가 있었다. 거기에는 편지지가 펼쳐져 있었다. 겉에는 편지 봉투도 있었다. 겉봉에 나미야 자파점님께 라고 적혀 있다. 그거 오늘 온 편지예요? 다카유키가 물었다. 아니, 들어온 건 어제 한밤중. 내가 아침에야 알아봤어. 원래는 오늘 아침에 답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미야 자파점에 들어온 상담 편지에 대한 답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 우유 상자에 넣어둔다. 그것이 아버지가 만든 규칙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전 5시 반이면 일어났다. 아니야, 한밤중에 보낸 거라서 상담자도 내 사정을 좀 봐준 것 같아. 답장이 하루 늦어도 괜찮다고 일부러 편지에 써 보냈어. 그랬군요. 참 우스운 얘기라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자파점 주인이 뜬금없이 남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이 이렇게 된 속사정은 다카유키도 잘 알고 있었다. 아무튼 주간지에서 취재를 하러 왔을 정도인 것이다. 그 직후에는 상담 건수가 부쩍 늘기도 했다. 진지한 내용도 있지만 대개는 장난 비슷한 것이 많았다. 명백히 해코지로 보이는 편지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은 하룻밤새 30통이 넘는 편지가 날아온 일이다.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의 필적이었다. 내용은 모조리 엉터리로 지어낸 것이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하나하나 답장을 해주려고 했다. 그때만은 다카유키도 아버지를 말렸다. 이건 어떻게 보건 못된 장난질이에요. 진지하게 대해주는 게 바보짓이죠. 하지만 늙은 아버지는 전혀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딱하다는 듯이 다카유키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아직도 뭘 몰라? 내가 뭘 모르냐고 짐짓 불끈해서 따지고 들자 아버지는 서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해코지가 됐든 못된 장난질이 됐든 나미야 자파점에 이런 편지를 보낸 사람들도 다른 상담자들과 근본적으로는 똑같아.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휑하니 뚫렸고 거기서 중요한 뭔가 쏟아져 나온 거야. 증거를 대볼까? 그런 편지를 보낸 사람들도 반드시 답장을 받으러 찾아와. 우유 상자 안을 들여다보러 온단 말이야. 자신이 보낸 편지에 나미야 영감이 어떤 답장을 해줄지 너무나 궁금한 거야. 생각 좀 해봐라. 설령 엉터리 같은 내용이라도 30통이나 이 국리 저 국리에 가며 편지를 써보낼 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그런 수고를 하고서도 답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써주려는 거야. 물론 착실히 답을 내려줘야지. 인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떤 것이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 실제로 아버지는 그 30통의 편지 하나하나에 착실히 답장을 써서 다음날 아침에 우유 상자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여는 오전 8시 이전에 분명 그 많은 편지들을 누군가 가져갔다. 그 뒤로 똑같은 장난질은 다시는 없었다. 그 대신 어느 날 밤인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세 문장만 적힌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와 있었다. 그 글씨체는 30통의 편지대와 거의 동일했다. 아, 울 것 같네요. 울 것 같은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한 대학교 때까지 나미야 아저씨가 말한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그 당시에 SNS가 활발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이 아팠고 근데 그 얘기는 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로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다행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제가 그 당시 위로받고 싶었던 느낌을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제가 별 볼 일 없는 상황이더라도 몸창이 아니더라도 아직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이것저것. 저처럼 예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정확히 뭐 때문에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 못난 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못난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세상을 증오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서 그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응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제 두 번째 올렸던 영상에 블로그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유튜브까지 확장하게 된 거 참 잘한 짓인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보고 혹은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책을 읽고서 만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저처럼 일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진심에 진심을 부딪히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감동과 그 인스피레이션, 모티베이션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록 직접적으로 내가 나미야 잡화점 아저씨의 그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의 진심을 어루만져 준 것 같은 나의 아픈 마음을 누군가가 바라봐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는 안녕히 주무세요 였는데요. 대신에 팟캐스트 오프닝 인사로 책 읽어주는 여자는 앞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책 만나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